나이 들어 보니까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요, 어르신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인상을 탁 찌푸리고 입을 탁 내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격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꾸만 옛날식 사고방식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죠. 멋지게 늙어가는 것을 제가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돈 들이지 않고, 제가 우리 나이로는 75살 된 그야말로 꼰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들어 보니까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6, 7군데 하면서 이력을 보면요, 그런 대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그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달래는 진달래처럼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피면 된다.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가 뒤에다 붙이셨냐면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그러셨어요.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노후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왕년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왕년이 화려했던 사람이 노후에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잘 가꾸지 못하면 그게 더 슬퍼지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경력, 뭐 왕년에 뭐 했다던가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진달래는 진달래처럼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기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품격 있게 나이 든 사람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80대 중반 된 어르신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됐어요.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강조합니다만은 저도 험담하기를 즐깁니다. 모순이긴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 말이지 형편없는 친구야. 옛날부터 속 많이 새기고 이랬는데 80 중반의 어르신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돌아보니까 그 친구에게도 참 좋은 점이 있었어 하면서 장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품격 있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이 참 멋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을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갔는데 어쩜 저렇게 멋있는가. 대관령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 80 초반에 되신 어르신 한 분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남자의 걸음걸이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껴본 적 없습니다. 이 되게 80 중반 되시면 이렇게 허리가 구부렁하시고 걷는 것도 이제 어그저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아마 뒷모습이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요, 아주 의젓하시게요. 두 팔을 딱 벌리고 걸어가시는데 저의 아내를 비롯해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요, 아니 저봐 저 어르신 봐, 어쩌면 걸음이 저렇게 멋있냐 이렇게 감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품격 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세도 품격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품격 있게 늙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있게 늙어가기 위해서 뭐 성형수술도 필요하면 하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눈이 조금씩 처지니까 적당한데 눈을 당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형수술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조금 고쳐가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신바람이 나고 뭐랄까 남에게 나서는데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멋있게 늙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을 채택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화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음걸이를 고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멋지게 늙어가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자주 웃을 것. 무슨 얘기할 때요, 그냥 자주 웃으세요. 허허허 대고 웃으세요. 상대방의 말이 말 같지 않을수록 더 웃으세요. 자주 웃는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죠. 15초를 크게 웃으면은 이틀간 더 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허허 이렇게 웃지 마시고요, 좀 깔깔대고 웃으세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요, 어르신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인상을 탁 찌푸리고 입을 내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웃자. 그래서 저는요,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더라도요, 입을 일부러 위로 딱 하고 이러고 앉아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지 웃으려고 애를 쓰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요 가짜는 소리를 하더라도 허허 웃어서 넘깁니다. 그래서 자주 웃으라는 것, 이게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약을 타러 갔어요. 근데 약 타는 곳에 사람이 굉장히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약을 조제해서 배부하는 사람이 좀 두세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그 시스템이 그러려니 하고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열에서 바깥으로 나가지고 도대체 말이지 왜 이제 사람을 더 배치하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어쩌고 하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팩이 있어 보이는데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주 조잡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품격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요, 식당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들이 무슨 이렇게 좀 불친절할 게 그 일일이 말이죠 가르치려고 말이죠, 야 뭐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따지는 것하고 나이 든 사람이 따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발 불평 너무 하지 마시고요. 뭐 집에서 반찬 불평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허허 웃어 넘기는 그런 어르신이 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뭐 얘기할 때 뭐 깐깐하게 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말이죠. 반찬 투정하고 이것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깐깐하게 굴지 마시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에 충실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을 봤더니 김혜자 선생님이 백상예술대상을 받으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본 이후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살아봐야 내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너무 꿈꾸지 마시고 오늘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오늘 웃으시고 오늘 맛있게 잡수시고 오늘 품격 있게 사시고 오늘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주 웃으시고 너무 불평불만 말하지 마시고 너무 깐깐하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시는 것, 이것이 품격 있게 사는 멋있게 늙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름살을 갖다가 옛날에 번데기, 꼰대기라 그랬죠. 그래서 주름살 진 사람을 갖다가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은 사람으로서 멋지지 못하면 꼰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딱 5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황청심원. 뭐 우황청심원 이 약 광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약회사에서 저한테 광고 의뢰가 들어와야 되는 그게 그거 아니고요. 우황청심원, 우월적 지위는 잊어라 이거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남에게 팍팍 반말하고 다짜고짜 반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잊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장이라고 해서 돼 있는 직원에게 내가 부장인데 하고 우월적 지위를 느끼는 순간 이미 꼰대입니다. 우월적 지위는 잊어버리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존댓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존댓말을 합니다. 그게 아주 가슴속에다 확 담아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아. 두 번째 글자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아.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는데 애를 먹을 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면 취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 똑똑합니다. 자기의 몫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우월적 지위는 오히려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식 사고방식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년 시절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을 가끔 돌아보는데요, 25살 때 첫 직장을 잡았거든요. 뒤에 앉아있는 책임자께서 42살이었었어요. 저는 25살이고요. 그러면 25살과 42살이면 나이 차이가 뭐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25살 먹은 신입사원들끼리, 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40 이상 먹은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런 망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세 된 눈으로 42살 된 사람을 보면요,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시절에 어떤 사람을, 어떤 어르신을, 어떤 기성세대를 싫어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고 말하신다면 꼰대 소리를 안 듣게 되죠. 다음은 우황청심. 심은 뭐냐?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심판하게 되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심판하지 마시라는 것. 다음 마지막 우황청심원. 원은 뭐냐?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모든 걸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개인적으로 쓰면은 지금 원칙에 어긋나죠. 그럼 꼰대예요. 땡 하면은 퇴근하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일거리를 준다면 그게 꼰대예요. 일요일과 토요일 날 일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 그때에 카톡을 주고 업무적인 연락을 하면 그게 꼰대예요.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운전을 말이죠. 규정을 어기고 하면 그게 꼰대예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우황청심원, 우월적 지위를 잊고 그리고 상황이 변했음을 알고 청년 시절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심판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 이것을 마음속에다가 꼭 담아두시고 행동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꼰대가 아니라 참 멋있는 분이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한마디만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면은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은 후덕함. 덕이 있어야 됩니다. 후덕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사려 깊은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것이 덕성입니다. 두 번째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주는 마음이죠.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덕성이고 후덕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어진 품성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제발 악다구니 쓰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하죠. 아니 마음이 가야지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이 가는 것과 사랑이 가는 건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정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왠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심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정이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도록 결심을 하시고 어질고 너그러운 덕성으로서 무장하신다면은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좀 더 풍요롭고 화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를 갖다 조심하시면은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죠. 노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꼰대 같은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나쁜 면들 그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은 그야말로 노인일 뿐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좋은 점으로 가득 찬 사람 덕성이 있고 따지지 않고 자주 웃고 그리고 우황청심을 지키고 이런 분이면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어르신으로서 자리매김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인생은 60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60은 좀 나은데 한 70쯤 되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인 게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생은 60부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면은 인생이 말이죠. 60부터 뭐 활발하게 움직여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절실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하세요.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다면 그림 그리시고요. 노래하는 게 꿈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노래 배우세요. 여행이 꿈이라면 여행하시는 거고요. 절실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서 또 일거리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노인으로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됨으로써 나이가 경쟁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말이죠. 에이 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나이가 들을수록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나이가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이값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덕성으로서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나이가 경쟁력인 그런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